악재가 점점 더 나오기 시작했어요. 바로 네. 부동산 PF. 아유. 이 재건축 재개발도 결국 부동산 PF 같이 자금 조달해서 짓는 건가요? 그것도 궁금합니다. 직접적으로 부동산 PF를 일으켜서 예. 사업 진행을 하진 않지만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금융시장이 영향을 받아요. 예.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 PF가 문제가 커지면 부동산 관련된 자금 조달의 금융 비용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부동산 PF 때문에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 금융이 위축이 되면 금리가 올라가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분담금이 많아지게 되겠죠. 예. 조합원들이. 예. 그러면 사실 부담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고 사업 진행이 더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게 문제는 문제인데 여기서 PF 쪽이랑은 조금 온도 차이가 있기는 해요. 어떻게 다르죠? 뭐가 다르냐면 단적으로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신용대출 금리가 높아요? 아니면 주담대 금리가 높나요? 당연히 신용대출 금리가 높죠. 그렇죠. 네. 이유는 담보가 있으니까. 예. 네. 왜냐하면 우리가 PF 사업 같은 경우는 땅을 결국 확보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에쿼티라고 표현하는데 자기 자본 비율이 정말 낮아요. 예. 뭐 5%도 안 되는 경우들도 부지기수인데 재개발 재건축은 그래도 소유자들이 내 땅을 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금리가 높아진 건 사실인데 이 높아진 금리도 우리가 막 시행사들 말하는 것처럼 막 20%, 10몇 퍼센트 이런 게 아니라 뭐 4%, 5%, 6% 이렇게 가고 있다. 그럼 이것도 궁금해요. 부동산 PF하고 재건축 재개발에서 어떻게 보면 금융 비용 자체가 약간의 차등은 있는데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 뭔가 입주가 예정됐던 분들이 제때 입주 못하고 지연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입주 지연된 그 비용이나 그 손실은 어떻게 처리가 되죠? 예전에 생각했었을 때는 사실 아파트 한 번 지을 때 30개월이라 했어요. 네. 2년 반. 근데 이제는 기본 3년. 음. 사실 그 이상을 봐야 된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공기가 늘어나면 도급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결국은 건설사가 조합원들한테 전가를 하고 조합원은 일반 분양자들한테 전가를 하는데 이게 전가가 잘 안 안 되면 되죠. 내가 또 하나 해야 되는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갈등들이 많죠.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들이 정비 사업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투자 환경에 변화가 생기면서 선별적으로 투자를 하고 아니 사실상 이 정비 사업 안 하겠다. 옛날 같으면 와 저기 재건축하는데 우리 깃발 꽂자 우르르 달려가자 이 분위기가 지금 아닌 거예요. 일단 한번 지켜볼까 이런 분위기라는 건데 그러다 보면 시장에 어려움들이 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어떤 파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지점이 있어요. 일단 건설사들은요, 이 재건축을 통해서 돈을 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건설사가 예를 들어서 강남의 재건축을 수주해서 돈 번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원가율이요, 대부분 90% 후반대고요, 100% 넘었던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 입주하는 그런 재건축 아파트. 예. 근데 왜 그렇게 건설사들이 수주했을까요? 왜죠? 그건 뭐냐면 네. 브랜드 때문이야. 그래서 거기에서 분양 잘 되고 올리면 다른 데서 땅 사고 이런 데가 잘 되니까. 근데 이 다른 데서 지방에서 분양하고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거는 심지어요 수익성이 막 20%, 30%씩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돈 벌어서 강남의 재건축 조합원들한테 도와줬던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문제가 터졌어요. 뭐죠? 지방이 안 돼요. 아. 수도권이 안 팔려. 그러니까 재건축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의 원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공급을 많이 할 것으로 기대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원천적으로. 근데 자꾸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할 수 있다고 하고 해야 된다고 해요. 안 된다니까요. 재건축 재개발로 뭐 공급해서 부동산 시장 안정시키는 거 그거 쉽지 않다 말씀을 주셨는데 정작 대통령이 뭐라고 언급하셨냐면 재건축 재개발 시장의 규제를 완화해서 30년이 넘었다면 안전 진단 없이 재건축 절차를 간소화하겠다 이걸 발표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러다가 서울의 경우 재건축 사업이 거의 5에서 6년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도 있거든요. 정확하게 안 받는 건 아니고 네. 뒤쪽으로 미룰 수 있도록 해주겠다 했거든요. 이거 대책 자체는 전 유의미하다라고는 봐요. 예. 예. 시간을 실질적으로도 한 5년씩은 단축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5년, 6년 만에 되는 건 일단 아닙니다. 예. 왜냐? 안전진단이라는 거는 언제 할까요? 조합 설립되기 전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병행 추진할 수 있도록 바꿔준다라고 했었어요. 예. 예전에는 어떤 식으로 움직였었냐면 일단 안전진단을 먼저 신청해요. 예비 안전진단 먼저 받고 정밀 안전진단을 받고 그리고 지금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지만 우리가 일명 2차 안전진단이라고 말했었던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도 받고 네. 여기서 일단 다들 떨어졌었죠. 네. 그렇다 보니까
보통은 이 기간이 잘 가야 2, 3년인데 우리가 목동 신시가지도 그렇고 여의도 아파트 단지들도 보면 사실 여기서만 그냥 5년, 10년 묶여 있었던 곳들이 정말 많았어요. 예. 네. 그리고 정비계획 수립하는데도 2년은 걸려요. 정비계획 수립된 다음에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하고 조합 설립 동의를 모으는데 이게 조합 설립 동의율 75% 모으는 게 쉽지 않죠. 장난이거든요. 네. 쉽지 않죠. 진짜 빨라야 3년에서 5년. 뭐 하다 보면 10년 이상 걸리는 경우들이 부지기수인데 그렇다 보니까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조합 설립해도 10년인데. 아. 그러니까 받는 기간 동안 안전진단도 하고 정비계획 수립하는 거를 병행하도록 하겠다. 네. 그러면 앞에 있었던 앞단에 있었던 절차들만 하더라도 한 5년씩도 5년 이상. 걸리는데 네. 그게 단축된다라는 점에서는 유의미하고 네. 근데 살짝 아쉬운 것 중 하나는 안전진단 한번 신청하는데 비용이 못해도 1, 2억씩 대단지다 하면 2, 3억씩 들어가거든요. 예. 조합도 설립되고 정비계획도 수립돼서 철거된 게 확정됐는데 예. 이 돈을 굳이 왜 지출을 해야 되느냐. 아. 사실 실제로 일기 신도시 관련돼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같은 경우는 통합 재건축으로 갔었을 때는 안전진단 아예 면제해주겠다는 내용도 있어요. 예. 근데 저는 진짜 대통령이 얘기했었던 것처럼 30년 넘어가면 아예 안전진단을 안 받을 수도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것까지 가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얘기 해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부에서 이런 추진하는 정책 응원해드리고 싶죠. 네. 시장이 또 워낙 침체돼 있고 인건비, 기자재비, 뭐 공사비가 워낙 많이 오르니까 이게 지금 부동산 시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라는 걱정이 사실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광수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일기 신도시들의 추진 속도는 어떨 것 같으세요? 그 지점이 또 문제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건축 가능한 추진 그 세대 수가 한 75만 세대 정도 되는데 이걸 다 이렇게 뭐 안전진단 연기해주고 어쨌든 그 속도를 높이겠다고 하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부터 될 거 아니에요. 일기 신도시는요, 약간 밀릴 수가 있어요. 서울이 아니니까. 네.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30만 세대, 40만 세대를 없애고 한 번에 지을 수 없어요. 하고 싶어도. 예. 왠지 아세요? 건설사가 없어. 한국의 건설업은요, 유일하게요, 외국 건설사 보셨어요? 없어요. 우리 안에서 해결해야 돼요. 맞아요.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네. 전국적으로 15만 세대만 없앨 수 있어요. 진짜 열심히 해도. 그러니까 철근 안 들어가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런 차원에서 능력도 안 되고 그러니까 많이 추진되면 일기 신도시가 약간 소외될 수 있다.